역대급 가뭄의 유적 발굴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역대급 가뭄의 유적 발굴. 네. 이게 가뭄이 굉장히 좀 심해요, 그죠? 심각한데 사진부터 좀 보면요. 네. 여기가 이제 양쯔강이거든요. 네. 양쯔강인데 양쯔강이 사실 중국의 젖줄입니다. 네. 양자강이지 양자강. 양쯔강이 4억 명의 식수원이에요. 각 뭐 도별로 양자강 하나씩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양자강 하나씩 있어요. 네, 금성도 하나씩 있어요. 네, 그래서 자금성, 양자강, 양쯔강 이런 거는 다 있기 때문에 익숙하실 텐데 사실 양자강이 이제 젖줄이라고 표현하셨지만은 강이 아닙니다. 거의 뭐 소해 수준이에요. 굉장히 강폭도 되게 넓고 유량도 되게 많은데 이런 양자강이 바닥을 드러낼 정도로 말릴 정도로 가뭄이 굉장히 심하다. 심각합니다. 근데 이제 양쯔강이 일단 발전하는 이제 수력 발전의 어떤 전력원으로도 활용이 되는데 이러면 이거 발전이 되겠습니까 이거? 이래가지고 수량이 좀 많아야 사실 발전이 잘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가뭄이 심하면서 지금 수력 발전은 거의 뭐 물 건너 갔다고 봐야죠. 그래서 네. 지금 중국이 블랙아웃 셧다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상당히 박수빈님이 또 유럽에도 가뭄의 바닥이 드러나서 유적을 발견했던데요. 바로 이어서 저희가 소개해드릴 내용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기후 위기가 이제 사람들이 그냥 살기 힘든 것뿐만 아니고 그렇죠. 이제 전 지구적인 경제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강의 의미가 있는 건 사실은 물류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강의 그 하안을 따라서 물류 시스템이 그 나라의 어떤 비용 효율성을 낮추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지금 그 물류도 깨지는 상황이고 네. 이러면 당연히 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가뜩이나 지금 물가 인상 압력이 높은 상황에서 기후 위기, 가뭄으로 인해서 지금 물류 비용 증가, 또 그 외에 또 식수원 부족은 당연히 이제 식료품이나 또 생수 같은 가격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좀 인류를 좀 힘들게 하는 모습들이 지금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모습들이. 네. 근데 그래서 사진을 좀 더 보시죠. 네. 네.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이런 것들이 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강 바닥을 드러내니까 어떻게 보면 강 아래에 이제 잠겨 있던 유적들이 네. 자동방으로 이제 발굴이 되고 있다. 자동방이 뭡니까? 자동방으로. 이게 이제 명나라 때에 추정되는 네. 불상인데 한 600년 정도 된 걸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야, 이게 이렇게 물속에 숨어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당시는 사실 물속에서 조각하진 않았겠죠. 그 당시에는 드러나 있었겠죠. 드러나 당연히. 있었던 거고 해수면이 올라가든지 어떤 뭐 지형적 변화로 대부분 인해서 이게 그 수량이 적었는데 다른 나라 사례도 그래요. 이제 농촌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농촌을 개발하려면은 일단은 물을 막아야 돼요. 댐 건설도 네, 되고.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상류에 댐을 건설하면 당연히 수몰 지역이 나오죠. 수몰 지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예전에는 그냥 평지였던 부분인데 침수가 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게 가뭄으로 인해서 다시 드러났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보면은 이게 궁궐터인데요. 이라크에서 발견된 건데 3,400년 전의 궁궐터라고 합니다. 이게 3,400년 전이면 기원전 거의 1,000년이면 가늠이 잘 안 될 정도긴 한데 그렇죠. 이런 것들도 지금 드러나는 거의 거예요. 뭐 지금 이집트 문명 그죠? 신왕국 그렇죠. 시대 정도 되는 네. 데라서 예, 그리고 이제 요 다음 사진 보면 이게 이제 스페인에서 발견된 건데 고인돌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과달페랄의 고인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수위가 총량의 28%까지 내려갔대요. 아, 진짜로? 네. 그러니까 100이면은 28이 된 거예요? 28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예전에는 보기 어려웠던 게 드러나는 거고 이 저수지 한쪽에 이제 모습이 완전하게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7,000년 전에 아, 세워진 7,000년 거죠. 전. 예, 7,000년 전에 세워진 거고 1926년에 독일 고고학자가 발견했는데 이게 1963년에 그 독재자로 유명한 프랑코. 예, 그래서 농촌 개발 프로젝트에서 댐을 만들면서 침수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도 이제 스페인의 수몰 마을들이 댐 건설하면서 수몰됐던 마을들이 또 나타난 것이고요. 로마의 요새라고도 이렇게 얘기가 나오네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로마의 요새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로마 군영도 지금 드러났고 이건 이제 이탈리아인데 이게 네로 황제가 건설한 다리랍니다. 이게 근데 강물 속에 이제 파묻혀 있었던 건데
이게 이제 강물이 사라지면서 유람선이 지나가면서 관광 코스가 돼 버렸어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지금 나왔고. 지금 옆에서 좀 유람선이 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유람선이 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세르비아의 다뉴브강 지역인데 2차 대전 당시에 침몰했던 독일 군함 뭐의 모습도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 한강 바닥에 뭐가 있을까 너무 궁금해요. 이거 보니까. 우리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준설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래. 우리는 강바닥 이미 떠냈어. 그랬구나. 그렇기 때문에 다 파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의 유적들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 기사들은 사실 이제 이런 초보님이 질문 딱 해주셨네요. 우리나라는 뭐 발견된 거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 아직까지 가뭄으로 인한 발견은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사실 미국 같은 데서는 지금 그런 건 좀 있습니다. 시신들이 또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이제 그 극지방에 이 얼음이 녹으면서 빙하가 녹으면서 거기서도 뭐가 이렇게 계속 나왔다. 그 사실은 이제 빙하 녹는 건 또 거기서 사실 바이러스도 나올 수 있고 또 하여튼 인류가 그동안 만날 수 없었던 것들을 만난다는 게 뭐 좋게 보면은 새로운 세상일 수 있겠지만 지금 어쨌든 그래서 여기 기사 나오잖아요. 뉴 노멀이라고 지금.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좀 기본 값으로 저는 이거 기사 보면 되게 신기했던 게 그 엘베강, 엘베강의 이제 체코 북부에는 기근석이라는 게 있는데 이름이 기근석이 그냥 헝거스톤입니다. 배고픈 돌이야. 검색해보죠 뭐. 근데 여기서 강바닥이 보일 정도로 메마르면 사람들이 와서 이 기근석에다가 이거구나. 이름이랑 날짜를 새긴답니다. 그래서 이게 요번에 드러났다라는 건데 이 새겨진 연도를 보면은 뭐 1417년, 1473년이래요. 그래요. 1616년, 막 이렇게 1893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가뭄이 이런 어떤 1400년, 1600년 이런 게 그 비견될 정도로 정말 심한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좀 드러났다는 거네. 근데 하여튼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이런 유적 발굴하고 뭐 역사성을 가진 걸 만나는 건 뭐 인류가 감사할 일일 수도 있겠으나 지금 전력 문제랄지 또 물류 문제랄지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경제를 지탱해 오던 핵심 인프라들이 좀 망가지고 있다. 인간이 손을 쓸 수 없는 수준으로 좀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해서 좀 살펴봤고요. 두 번째 시간 한번 넘어가 볼까요?